중세 성의 깊은 심연 속 일반인들의 눈에는 드러나지 않는 비밀의 세계가 존재했다. 높은 탑과 두꺼운 성벽 뒤로 한때 학문과 지식의 상징이자 동시에 권력자의 욕망을 반영하는 공간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성의 서재였다. 단순한 책장과 양피지로 가득 찬 공간이 아니라 금서와 금기의 기록이 숨겨진 미로와도 같은 곳이었다. 성 안의 복도는 항상 어둡고 촛불은 흔들리며 벽에 드리운 그림자는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보였다. 기사의 발걸음조차 조심스러웠으며 작은 소리조차 성주의 분노를 깨울 수 있는 위험한 공간이었다. 성주의 명령으로 금서는 외부의 눈으로부터 철저히 보호되었다. 그러나 젊은 사서인 아드리아는 어느 날 우연히 오래된 양피지 속에서 금서의 흔적을 발견하게 된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금서에는 단순한 학문적 지식이 아니라 권력의 본질과 인간의 어두운 욕망, 심리적 조종술이 기록되어 있었다. 읽는 순간 그는 자신이 그동안 믿어온 정의와 충성심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 깨닫게 된다. 아드리안의 내면은 혼란에 빠졌고 양심과 생존 사이에서 고통스럽게 갈등했다. 그 서재의 공기는 무겁고 먼지 냄새와 양피지 특유의 곰팡이 향이 뒤섞여 있었다. 촛불에 비친 그림자는 마치 그 자체로 살아있는 듯 금서 속의 그림과 기호를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았다. 아드리안은 자신이 서재의 깊은 곳으로 걸어갈수록 이미 금서를 통해 성주의 심리 게임에 끌려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과거에도 많은 사서와 학자들이 금서의 존재를 알았지만 대부분 심리적 압박과 두려움 때문에 금서에 손을 대지 못했다. 그날 밤 아드리안은 금서를 손에 들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금서의 내용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읽고 조종할 수 있는 지식, 금기의 의식, 그리고 권력자들이 비밀리에 벌였던 음모를 상세히 기록한 문서였다. 그는 알 수 없는 공포와 매혹 사이에서 몸을 떨었다. 성 안의 조용한 밤, 먼 곳에서 들려오는 늑대의 울음소리는 그의 심장을 더욱 조여왔고, 촛불은 그의 얼굴 위에서 불규칙하게 흔들리며 그림자를 늘렸다. 아드리안은 고민 끝에 금서의 한 장을 펼쳤다. 그 안에는 성 안에서 실제로 벌어진 배신과 사륙, 음모의 기록이 생생하게 적혀 있었고, 때때로 그림으로 표현된 장면은 보는 이의 정신마저 흔들었다. 왕과 귀족, 기사와 사서들 사이에서 일어난 권력투쟁이 세부 사항은 잔혹하고 치밀했다. 그는 자신이 이미 이 금서의 세계에 끌려 들어왔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드리안의 내면은 점점 더 어둡게 물들었고, 금서가 던진 질문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넘어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근본적 질문으로 바뀌었다. 서재의 벽에는 오래된 초상화와 성주의 행적을 기록한 그림이 걸려 있었고, 금서의 내용은 그 벽과 속 인물들과 묘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아드리안은 자신의 손끝에 느껴지는 촉각과 금서의 무게, 그리고 눈앞에 펼쳐지는 그림들을 통해 이곳이 단순한 기록의 공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 살아있는 기억의 심연임을 깨달았다.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자신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금서의 지식을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철저히 숨길 것인지에 대한 갈등이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드리안은 서재 깊은 곳에 다시 발을 디뎠다. 지난밤의 금서가 남긴 공포와 매혹은 아직도 그의 마음을 옥죄고 있었다. 성 안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과 불안이 숨어 있었다. 복도의 차가운 돌벽은 손끝에 전해지는 냉기를 통해 살아있는 존재처럼 느껴졌고, 촛불은 미세하게 떨며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그는 금서를 펼친 자리에서 이전에 읽지 못한 페이지들을 주의 깊게 훑기 시작했다. 페이지마다 잔혹한 그림과 기호, 그리고 인간의 내면을 꿰뚫는 문장들이 새겨져 있었다. 그중 한 장에서는 성주의 권력 게임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기사단, 학자, 그리고 심지어 사서들까지도 성주의 전략 속에서 말려 들어간 희생자들이었다. 아드리안은 문장을 읽는 동안
과거에 있었던 한밤중의 암투와 몰래 벌어진 음모들을 머릿속에 떠올렸다. 그는 자신이 마치 그 장면 속에 서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의 심리와 행동, 두려움과 욕망을 생생하게 체험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공포가 피어올랐지만 동시에 금서가 던지는 지식의 유혹에 사로잡히고 있었다. 아드리아는 서재의 또 다른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은 좁고 낮은 천장과 오래된 벽돌로 이루어진 작은 공간이었는데 마치 감추어진 지하실처럼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다. 그는 벽에 숨겨진 작은 문을 발견했고 그 문 너머로 어둡게 이어진 비밀 통로가 있었다. 금서의 지식에 따르면 이 통로는 성내에서 일어난 배신과 탈출, 그리고 비밀 연회와 관련된 흔적을 연결하는 길이었다. 아드리아는 마음 한켠에서 불안감을 느꼈지만 호기심과 금서의 압도적인 매력에 이끌려 통로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비밀 통로 안은 촛불조차 닿지 않는 완전한 어둠 속이었다. 그의 발걸음마다 벽에 습기와 먼지가 부딪히며 길게 메아리 쳤다. 그 소리는 마치 과거의 비밀과 죽음이 되살아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아드리아는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 금서 속 지도를 떠올리며 통로의 방향을 조심스레 선택했다. 통로 끝에는 작은 방이 있었고 그 방 안에는 오래된 책상과 의자, 그리고 금서를 정리했던 사서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아드리아는 손끝으로 책상 위의 먼지를 쓸어내고 오래된 봉인을 확인했다. 봉인 속에는 금서와 연결된 암호와 지도가 적혀 있었고 그는 그것을 풀어야만 성주의 권력 구조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아드리아는 동시에 자신이 점점 깊은 위험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금서와 통로는 단순한 지식과 미로가 아니라 인간의 심리를 시험하고 권력의 그림자 속으로 끌어들이는 장치였다. 그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두려움과 금서가 주는 통찰 사이에서 격렬한 내적 충돌을 경험했다. 선택의 순간, 그는 이 지식을 공개할 것인지 아니면 숨겨야 할 것인지 고민했다. 그 순간, 먼 곳에서 성주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발자국은 느리지만 무겁게 울렸고 아드리안의 심장은 폭풍처럼 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이미 이 비밀의 세계에 완전히 휘말렸음을 깨달았다. 그 방 안에는 과거의 사서들이 남긴 흔적도 있었다. 그들의 일기와 메모, 그리고 금서와 관련된 경고 문구가 남아 있었다. 아드리아는 한 장 한 장 읽으며 자신과 같은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 결국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를 알게 되었다. 대부분은 금서의 지식에 압도당하거나 권력자들의 심리 게임 속에서 희생되었다. 그는 공포와 동시에 금서의 진정한 가치와 힘을 이해하게 되었고 성 안에서 벌어지는 권력의 음모와 인간 심리의 복잡성을 체감했다. 아드리안의 내면은 혼란으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명확해졌다. 그는 이제 단순히 사서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 권력과 지식 사이를 연결하는 존재가 되었다. 금서는 그에게 선택을 강요했지만 그 선택은 곧 성 안의 모든 인간과 사건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 이어졌다. 그는 숨을 고르고 통로를 뒤돌아보며 자신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를 깊이 고민했다. 성의 어둠 속에서 아드리아는 금서와 함께 인간 심리와 권력의 비밀을 마주하고 있었다. 아드리아는 숨을 고르며 방 안의 오래된 지도를 펼쳤다. 지도 위에는 성 안 곳곳의 비밀 통로와 금서 속에서 언급된 장소들이 정밀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그는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방과 연결된 작은 문, 벽 속에 숨겨진 계단, 그리고 폐허가 된 지하실을 발견했다. 그 모든 길은 단순히 이동을 위한 통로가 아니라 권력자들이 서로를 감시하고 통제하며 때로는 제거하기 위해 설계한 복잡한 미로였다. 아드리안의 손끝에 전해지는 차가운 종이와 오래된 잉크 냄새는 과거의 순결을 느끼게 했고 그의 마음 속에서는 경외와 두려움이 동시에 피어올랐다. 그 순간 그는 과거 성주의 비밀 연회에 관한 기록을 떠올렸다. 연회에는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권력자들 간의 심리 게임이 숨어 있었다.
귀족들은 서로의 약점을 시험하고 충성을 검증하며 때로는 폭력과 음모를 통해 상대를 제거했다. 아드리아는 기록 속에서 한 장의 그림을 발견했는데 그 그림은 인간의 공포와 욕망을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그림 속 인물들의 눈빛은 살아 움직이는 듯했고 관찰자는 그들의 심리를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끌어당겼다. 그는 그림을 바라보며 과거의 이 성 안에서 벌어진 사건들이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살아있는 심리 실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드리아는 금서에서 언급된 또 다른 방을 찾기 위해 통로를 따라 이동했다. 통로의 벽에는 오래된 촛대와 부식된 철문, 그리고 이상하게 배열된 거울이 있었다. 거울 속에는 자신의 모습이 어둡게 비쳤지만 동시에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관찰되는 듯한 착각을 주었다. 그는 잠시 멈춰 심호흡을 하고 자신의 내면과 직면했다. 금서의 힘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와 내면을 시험하는 장치였다. 그는 이 시험 속에서 자신의 선택과 판단이 얼마나 쉽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실감했다. 그 통로 끝에서 그는 마침내 숨겨진 방에 도달했다. 방 안은 낮은 천장과 벽의 균열,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오래된 책과 메모들로 가득 차 있었다. 책들 사이에는 금서의 일부와 연결된 필사본이 있었고, 그 필사본 속에는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 그리고 권력의 비밀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아드리아는 손끝으로 필사본을 넘기며 과거 사서들이 남긴 경고와 기록을 읽었다. 대부분의 사서들은 금서에 압도되어 정신적 혼란을 겪거나 권력자들의 심리 게임에 희생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무겁게 느껴졌고 그는 자신의 존재가 점점 과거의 사건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금서와 통로, 그리고 방 안의 기록들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인간 심리와 권력의 본질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아드리아는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관찰자가 되었음을 느꼈지만 동시에 자신의 결정 하나가 미래와 과거를 연결하는 파국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있었다. 그는 방 안을 돌아보며 금서의 지식과 통로의 비밀이 그의 삶과 성안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음을 절감했다. 그러나 그는 멈출 수 없었다. 금서와 필사본이 그에게 속삭이듯 유혹했고 그는 점점 더 깊은 통로와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어둠 속에서 그의 그림자는 벽과 바닥에 늘어났고 그 그림자는 마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다리처럼 보였다. 아드리아는 숨을 고르고 자신의 선택과 직면하며 이 성 안에서 벌어지는 권력과 심리의 비밀을 완전히 밝혀낼 결심을 했다. 그의 마음 속에서는 두려움과 흥분, 공포와 경외가 뒤섞이며 앞으로 펼쳐질 비극적 결말을 예감하게 했다. 이제 아드리아는 금서와 필사본, 그리고 성 안의 비밀 통로가 만들어낸 미로 속에서 인간의 욕망과 심리의 극단을 목격하며 자신의 운명과 권력의 게임 속에 휘말리기 시작했다. 과거 사서들이 남긴 경고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고이자 시험이었고 아드리아는 그 시험 속에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자신의 내면과 직면해야만 했다. 아드리아는 숨겨진 방 안에서 마지막 필사본을 펼쳤다. 이 필사본은 지금까지의 기록보다 훨씬 더 깊고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인간의 욕망, 질투, 그리고 권력에 대한 집착이 글자마다 숨쉬고 있었고 읽는 이의 정신을 시험하는 듯했다. 그는 필사본 속 문장을 읽으며 이 성의 사서들이 단순히 지식을 남긴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심리 실험을 설계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실험 속에서 권력자들은 서로를 시험하고 통제하며 때로는 제거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지금도 성 안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아드리아는 방 안의 어둠 속에서 자신의 내면과 직면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이 모든 비밀을 알 권리가 있는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과 호기심, 윤리적 갈등이 동시에 부딪혔다. 금서와 필사본이 제공하는 지식은 매혹적이었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순간 그는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미 성안의 비밀과 자신의 운명을 직면한 순간 선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통로를 따라 더 깊이 들어가자 벽 속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아드리안은 촛불을 들어 그 빛을 따라갔다. 그리고 그는 오래전 봉인된 또 다른 방에 도달했다. 방 안에는 거대한 책장이 있었고 책장 위에는 금서와 필사본 외에도 오래된 일기와 지도, 그리고 성 안에서 벌어진 비극적 사건들의 기록이 있었다. 그는 손끝으로 종이를 만지며 과거 사서들이 남긴 절망과 희망, 인간 본성의 극단을 느꼈다. 그 순간 그는 성 안에서 벌어진 마지막 연회에 관한 기록을 발견했다. 연회는 단순한 축제가 아니었다. 권력자들이 서로의 심리를 시험하고 충성을 확인하며 때로는 배신과 살인을 통해 상대를 제거하는 장치였다. 기록 속 인물들은 눈빛과 몸짓, 숨소리까지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었고 그들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아드리안은 숨을 고르며 과거 사건들이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인간 심리와 권력의 본질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임을 깨달았다. 그때 방 안의 한 구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벽을 밀었고 숨겨진 작은 문이 열렸다. 문 뒤에는 성 안 깊숙이 연결된 비밀 통로가 있었고 그 통로는 과거 권력자들이 탈출하거나 음모를 꾸밀 때 사용했던 길이었다. 아드리안은 통로 안으로 들어가며 자신이 지금 과거와 현재, 그리고 권력의 미로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를 직감했다. 그는 금서와 필사본이 던지는 시험 속에서 자신의 판단과 용기를 시험받고 있었다. 통로 끝에서 그는 드디어 성의 중심부에 도달했다. 그곳에는 권력과 지식, 인간 심리의 절정을 보여주는 방이 있었고 아드리안은 그 안에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순간을 맞이했다. 그는 금서 속 지식을 완전히 이해했지만 동시에 그 지식이 인간에게 가져오는 위험과 파괴력도 깨달았다. 아드리안은 자신이 목격한 것, 배우고 느낀 것 모두를 마음속 깊이 새기며 성의 비밀과 인간 심리의 극한을 목격한 단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필사본을 덮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마음 속에는 두려움, 경외, 그리고 미묘한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알았다. 성 안의 금서와 통로, 그리고 기록들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인간 심리와 권력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시험이었음을. 그리고 이제 아드리안은 그 시험 속에서 스스로를,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여정은 끝났지만 성의 어둠 속에서 벌어진 사건들과 금서가 남긴 경고는 앞으로도 계속 그에게 속삭일 것이었다. 아드리안은 마지막으로 방을 나서며 금서와 필사본, 성 안의 모든 비밀을 자신의 내면에 새겼다. 그는 알았다.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 권력의 심리 게임은 끝이 없으며 그것을 이해하려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이 과거와 현재, 인간 심리의 어둠 속에서 가장 깊은 진실을 목격한 유일한 존재임을 깨달았다.